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먹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귀엽네요.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합격 노트는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제 카페 제 밴드에서 다운받으시고, 오늘은 합격 노트 53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자, 이 토지거래 허가랑 우리 외국인이 허가받는 거, 외국인은 야생보호군에서 허가받잖아요. 헷갈리면 안 돼. 따로따로예요. 지금 할 거는 토지거래 허가, 그리고 외국인만 허가받는 거 야생보호군에서 따로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2년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에 유동종 무효예요. 무효인데 허가받으면 소급해소 효력 발생하는 거. 근데 외국인이 야생보호군 요거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천에 확정종 무효고, 이거는 외국인만 허가받는 거라서 유동종 무효 그러면 그건 너무 어렵지. 외국인한테 유동종 무효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냥 확정종 무효. 그래서 별개구나 일단 그거. 그럼 질문, 별개니까 외국인이 허가를 두 번 받는 건가? 토지거래 허가도 받고 야생보호군 허가도 받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외국인도 허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그걸로 그냥 된 거야. 외국인 허가 두 번 받는 거 아니다. 그건 아니다. 외국인 괴롭히는 거 아니다. 우리 외국인이 신고를 두 번 하는 경우도 없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하고 외국인 취득 특례상 신고도 또 하고 신고 두 번 하고 그런 경우도 없었어. 외국인 괴롭히는 거 아니다. 허가도 두 번 받는 거 아니다. 별개지만. 그 다음 53페이지 좌측 상단에 허가구역 지정. 자,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건데 5년 이내 기간. 더 짧은 건 돼요. 근데 7년 이런 건 안 되죠. 5년 이내니까. 그럼 질문, 5년으로 한다. 그것도 X. 무조건 5년이 아니라 5년 이내 기간 정해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지역을? 투기가 되는 지역을. 그래서 개발을 해야죠. 투기가 되려면 개발을 해야죠. 개발한다는 건 행위 제한이 완화, 제한을 풀어주니까 개발을 하는 거고, 개발할 때 계획부터 짜잖아. 그래서 우리가 공법 시간에 계획부터 배우는 거야. 그래서 계획 짜고 개발하고, 개발한다는 건 행위 제한이 완화가 돼서 투기 우려 지역, 이런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신설된 거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내년에 나올 수 있어. 35회 때. 허가 대상자 지목 용도를 특정해서 지정할 수 있다. 법인만 허가받아, 외국인만 허가받아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가능하다. 허가 대상자 지목 용도를 특정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1번 지정권자, 53페이지 좌측 상단에 1번 지정권자, 동그라미 1번,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대요. 그러면 국장이에요. 서울, 경기에 걸쳐 있대. 그러면 국장. 근데 동그라미 2번, 동일 시도 안의 일부면 시도지사. 그러니까 서울 일부면 서울특별시장, 경기도 일부면 경기도지사. 그런데 이 동그라미 2번은 예외가 있어요.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투기가 된대. 그러면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다.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국가 때문에 투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그냥 국장으로 끝. 동그라미 2번은 동일 시도 안의 일부면 시도지사. 원칙. 예외적으로 국가 때문에 투기가 되면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3번은 이거. 허가 대상자, 지목 용도를 특정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이제 2번. 도계위 심의인데 도시계획위원회 도계위 심의 반드시 거친다가 결론이에요. 처음 지정한대요. 심의 거쳐요. 그러면 재지정 시에 심의 거쳐야 돼. 축소 해제 시에는요? 당연히 심의 거쳐야지. 반드시 거치니까. 근데 주의사항은 재지정 시에는 의견 청취가 추가돼요. 그러니까 재지정 시에 요 심의가 생략이 되고 의견 청취가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고요. 심의는 반드시 거치고 의견 청취도 추가된다. 언제? 재지정 시에만.
처음 지정한대요. 처음 지정. 심의는 거치고 의견 청취는 없어. 축소 해제한대요. 심의는 거치죠. 심의는 반드시 거치니까. 의견 청취는 없어. 근데 이제 재지정 시에는요. 심의 거치고 의견 청취가 추가된다. 결론, 심의는 반드시 거친다. 다만 재지정 시에는 의견 청취가 추가된다. 의견 청취는 아랫사람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시도지사가 재지정한대. 누구 얘기 들어봐야 돼? 시장군수구청장. 재지정 시에 아랫사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라고. 그럼 국장이 재지정을 하면 누구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누구 의견 청취야? 시도지사. 끝난 건가? 아니요. 시장군수구청장. 둘 다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둘 다 밑에 있잖아. 의견 청취는 아랫사람 얘기 들어보는 거다. 시도지사가 재지정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청취. 국장이 재지정할 때는 둘 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둘 다 의견 청취. 심의는 거친다. 자, 동그라미 1번이 방금 설명드린 거, 동그라미 2번. 축소 해제 시에도 심의 거치고 축소 해제는 하이한다. 의무 규정이에요. 지정 사유가 없어졌는데 축소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안 했대. 황당하지. 그 사유가 없는데 할 수 있다 그래서 안 했대. 황당하잖아. 사유도 없는데. 그래서 축소 해제는 하이한다. 의무 규정. 심의는 반드시 거치고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3번 지정 절차는 국장이 지정했으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 통지해요. 항상 단계를 거치는 거야. 우리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도 그랬죠. 제출할 때도 줄줄이 제출하고 보고할 때도 줄줄이 보고하고 이렇게 직접 제출, 직접 보고하는 게 아니라 단계를 건너뛰는 게 아니라 줄줄이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 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 통지하고 그러면 시도지사는 여기 위, 아래에 통지하는 게 자연스럽네. 그렇죠. 중간에 끼내니까 위, 아래에 다 통지를 하라고. 시도지사는 위, 아래, 위, 아래. EXID. 위, 아래, 위, 아래. 이 노래가 몇 년 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다시 역주행했었어. 제가 큰 역할을 했다고. 위, 아래, 위, 아래. 살짝 개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누구? 시도지사가 뭐다? EXID. 위, 아래, 위, 아래. 다 통지해야 돼요. 국장은 위가 없잖아. 그러니까 시도지사를 거쳐서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위아래에 다 통지하고 자,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다시 통지하고 이 허가증이 등기할 때 필요해서 시도지사가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에요.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시 통지하는 거야. 관할 등기소장에게.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들에게 알려줘요. 우리 동네가 지정됐다고 알려줘. 어떻게? 7공주 15일간 열받아.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라. 7공주 15일간 열받아. 무슨 말이야? 아무 말도 아니야. 그냥 막 던지고 있는 거야. 그냥 아무 말 대잔치야 그냥. 숫자 바꿔치기만 대비하자. 15공주 X. 말만 들어도 너무 부담스러워. 15공주는 딸만 15명 너무 부담스럽지. 세종대왕도 그건 아니었겠다 그거는. 7공주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7공주 15일간 열받아. 그게 이제 3번 지정 절차에서 동그라미 2번이죠. 네 번째 줄에 7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라. 7공주 15일간 열받아. 이렇게. 그리고 허가구역을 지정한 거에 대해서 지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안 돼요. 우리 동네를 왜 지정했어? 이의신청 안 된다고. 이따가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이따 나와요. 근데 지정한 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안 된다. 시험에 나왔었고 4번 효력 발생은 처음 지정했으면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05 이렇게 해요. 올해 나왔죠? 7일 이렇게 나왔어. X. 07X. 071이 있어? 그건 아니지. 05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05 축소 해제 재지정은 즉시 효력 발생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처음 지정한 거야. 5일 후에 효력 발생해. 축소, 해제,
재지정은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즉시 효력 발생하고, 처음 지정했으면 5일 후에 효력 발생하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지정 절차. 이제 허가 절차. 자, 허가관청. 어디 가서 허가 신청하는지. 시장군수구청장. 정확하게는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국장 X, 시도지사 X. 국장, 시도지사는 아까 지정권자잖아. 허가구역 지정하는 지정권자.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불허가해주는 허가권자, 허가관청. 자, 시장군수구청장을 불러주는 명칭이 좀 다양해. 사무소 소재지면 뭐라고 불러요? 등록관청. 부동산 소재지면 신고관청. 토지 소재지면 허가관청.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니까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관청 이렇게 불러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우리가 신고관청 이렇게 했잖아.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관청. 중개업 등록할 때는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 그렇게. 그래서 다 시장군수구청장인데 다 불러주는 명칭이 조금 다양한 거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2번 허가대상 권리는 토지에 대한 유상이 계약. 유상. 그래서 증여 X, 사용대차 X. 올해는 사용대차 이렇게 나왔어. X. 증여 X, 사용대차 X.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거잖아. 무상이잖아. 유상. 그리고 계약. 예약도 포함. 자, 예약 그럼 뭐가 떠올라요? 예약? 1번 호텔스닷컴. 우리 여행할 때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고 막 하잖아. 예약. 2번 가등기. 오,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도 허가 받을 것. 그리고 건물은 허가 안 받아요. 토지거래 허가잖아. 근데 보통 토지랑 건물을 일체로 거래하니까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거지 레알 건물만 거래한대요. 허가 안 받아. 토지 건물을 일체로 거래할 때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거다. 근데 건물만 거래한다. 허가 안 받는다. 그리고 소유권 플러스 지상권도 허가받아라. 유상일 때. 지상권도. 그러니까 뭐랑 헷갈리면 안 돼. 외국인 취득 특례. 우리 외국인 취득 특례에서는 소유권 취득만 적용됐잖아요. 소유권만. 지금은 그거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잖아. 별개잖아. 그러니까 야생보호군 허가받는 거 외국인이 그거는 소유권만 허가받는 거야. 야생보호군 허가는. 그건 외국인 취득 특례니까 소유권만. 근데 토지거래 허가는 소유권 플러스 지상권. 지상권도 허가받을 거. 그리고 이제 허가 절차. 개공은 허가 신청 의무가 없다. 개공은 부동산 거래 신고만 의무가 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 중개했으면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 주택임대차 신고도 의무 없다. 외국인 취득 특례도 의무 없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의무 없다. 개공은 부동산 거래 신고만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사전허가 공동신청. 매매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전 허가를 받고 공동신청하는 거예요. 공동신청. 사전허가 공동신청. 그래서 누구한테 허가 신청하냐면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그죠? 허가관청. 허가 신청할 때 허가 신청서를 내는데 허가 신청서에 토지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을 적어서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적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적어서 이렇게 3장을 내는 거예요. 허가 신청할 때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 이렇게 3가지를 내라. 자, 이제 질문. 허가를 받고 토지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허가 받고선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대. 투기를 막고자 토지거래 허가를 딱 받았어.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힌트 드릴게. 토지 매매 계약은 100%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된대요. 자, OX. 오, 해야죠. 해야지. 100% 토지 매매 계약은 예외 없다니까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상하지가 않아. 되게 자연스러워요. 보세요. 사전 허가잖아. 사전 허가를 받고선 토지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사후 신고예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쭉 이어지는 거지 겹치거나 하지 않잖아.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3번, 이게 문제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 그러면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 내는 거예요? 안 내도 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대. 할 때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는 그거는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를 잘 보셔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지 말지를 물어보면 해야 된다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를 내는지 안 내는지 물어보면 그건 안 낸다고. 왜? 이미 냈잖아. 허가 신청할 때 내가 냈잖아. 이때 허가 신청할 때 이미 냈다고. 보세요. 토지용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때 냈잖아. 근데 똑같은 걸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또 내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봐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지 말지 물어보면 해야 된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를 또 낼 필요는 없다. 허가 신청할 때 이미 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이게 아직 안 나왔어. 요거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적어놨죠.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 다음 3번은 허가 불허가 처리 기간 15일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해줘야 돼요. 우리 외국인이 허가받는 거 야생보호군 그것도 15일 허가 불허가 처리 기간 15일인데 거기서는 개정이 돼서 야생보호군 군이 뭐였어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거기서는 30일이잖아. 허가 불허가 처리 기간 30일. 야생보호군 군에서는. 근데 토지거래 허가는 그냥 다 15일. 허가 불허가 처리 기간 15일. 이제 15일 내에 아무것도 안 해줬대. 미처리. 동그라미 4번. 공무원이 멍 때렸어. 누구 잘못? 공무원 잘못. 그러면 허가가 의제가 된다. 기간 끝난 날이 다음 날에 허가 의제가 된다. 끝난 날에 X, 끝난 날이 다음 날에. 15일째 되는 날에 X, 그 다음 날에 허가 의제가 된다. 공무원 잘못이니까 공무원이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허가가 의제가 되는 거예요. 5번 이의신청은 허가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아까 지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안 됐어요. 허가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고 1개월 이내 그리고 허가 처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건부 허가나 변경 허가가 나올 수도 있어. 내가 원하는 허가가 아니라 조건부 허가 아니면 변경 허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1개월 이내에. 4번 허가 규정 배제. 자, 허가 규정 배제는 두 번째 줄에 허가 면제 같은 말이에요. 허가 규정이 적용이 안 되니까 허가가 면제가 되는 거야. 허가 규정 배제, 허가 면제. 그래서 경매랑 토지 수용이 허가가 면제가 돼요. 토지 수용은 투기랑 상관이 없잖아. 공익사업에 쓰려고 소유권 걷어간 거니까. 도로 만들려고 한 거. 그러니까 허가 면제. 경매, 국세 체납 처분 그냥 같다고 생각하세요. 세금 못 내면 경매, 공매로 넘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경매, 국세 체납 처분 얘네들 허가가 면제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외워야 돼. 시험이 잘 나오니까. 우리 경매는 우리 국민들에게 유리한 게 인정이 안 돼요. 우리 국민들에게. 뭐가 유리하면 분납하는 거 3개월 무이자 이런 거 없어. 일시불 완납이야 경매는. 그리고 명의자 변경 내가 돈을 못 내게 돼서 친구 명의로 바꾸겠대요. 안 된다고. 그런 거 안 돼. 또 수의계약 판사한테 쇼 붙이겠대. 안 돼요. 어서 쇼 부질이야. 농지라면 농지증 면제 안 돼요. 농지증 발급 받아야 돼. 면제가 안 돼서. 면제가 되면 또 유리한 거잖아. 면제가 안 된다고. 분납 인정 안 된다. 명의자 변경 인정 안 된다. 수의계약 쇼 붙이는 거 안 된다. 농지증 면제 안 된다. 경매는 우리 국민들에게 유리한 게 인정이 안 된다. 근데 뭐만? 토지거래 허가만 면제가 된대요. 그건 유리하잖아. 토지거래 허가 면제가 되는 건 우리 국민들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것만 그렇대요.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만 면제가 되고 나머지 유리한 거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죠. 경매 허면유. 우리에게 유리한 거 인정이 안 돼요. 경매 허면유. 토지거래 허가만 면제가 되고요. 나머지 유리한 거 인정이 안 돼요. 뭐가 유리해요? 분납 인정 안 돼요. 명의자 변경 인정 안 돼요. 수의계약 아유 안 돼요.
농지증 면제. 아유, 꿈도 꾸지 마세요. 경매 허면유. 우리에게 유리한 거 인정이 안 돼요. 어디서 나와요? 소년시대. 쿠팡플레이. 드라마 있어, 그거. 부여농고의 그 장병태라고 있어, 그거. 경매 허면유. 토지거래 허가만 면제가 되고요. 아, 참 연기 못한다. 발연기다, 발연기. 그죠? 임시완은 참 연기 잘하는데. 발연기. 저 영화배우 하고 싶은데 못하겠죠. 발연기로. 여러분이 막 악플 날 거죠. 그것도 연기냐? 걸레 불었냐? 막 하면서 막 악플 날 것 같아요. 경매 허면요. 토지거래 허가만 면제가 되고요.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됐나요? 야,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준 면적은 외우셔야 돼. 표에 있는 거. 요 기준 면적 이하는 허가 면제되고 기준 면적 초과면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준 면적을 외워야 된다. 주미 주거지역 미지정 구역이에요. 주미가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공 150. 녹지지역 200. 요 기준 면적 초과할 때 허가 받아라. 기준 면적 이하는 허가 면제가 되고 기준 면적 초과 시에. 그리고 도시지역 외지역은 기타 지역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곱하기 2를 한 거잖아. 요 기준 면적 초과할 때 허가 받아. 이하는 허가 면제. 그리고 요 기준 면적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거. 기준 면적 잘 나온다. 모든 숫자를 다 외워야 되니까 이 정도면 외울만 한 거야. 원래는 더 복잡했어요. 할만한 거야. 그래서 주미 60, 상공 150, 녹지 200, 기타 지역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그리고 이제 맨 밑에 53페이지 우측 하단에 주의, 편법 방지인데 이런 경우에요. 주거지역에서 A 필지, B 필지 두 개의 필지가 있대요. 50, 50. 얘네들을 한꺼번에 같이 팔면 100이니까 허가를 받아야 돼. 100을 거래하니까. 주거지역에서는 60 초과면 허가 받는 거니까. 그래서 A를 먼저 팔아요. A를. 허가 안 받아. 50밖에 안 되잖아. 한 3년 뒤에 B를 팔았어. 허가 안 받고 끝나. 근데 A를 팔고 1년 이내에 B를 팔면 A 팔고 1년 이내 그러면 허가 받으래요. 1년 이내 1단위 거래 계약은 전체로 보겠다. 원래는 같이 팔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으려고 편법 따로따로 판 거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전체로 보니까 A까지 더해서 100으로 보니까 허가를 받아라. 1년 이내 1단위 거래 계약은 전체로 보겠다. 그래서 B를 팔 때는 A 면적 더해서 100 허가를 받을 것.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예요. 훨씬 쉬워. 주거지역이었어요. 허가구역 지정이 된 거야. 아니었다가 이제 지정이 된 거야. 그래서 분할을 해. 허가구역 지정 후 분할을 했대요. 얘는 이 분할을 한 이유가 너무 분명하잖아. 허가를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분할 후 첫 거래는 허가를 받을 것. 기준 면적 초과로 보고. 이해되시나요? 되죠. 그죠? 그러니까 편법 방지 두 가지가 있는 거다. 1년 이내 1단위 거래 계약은 전체로 보고 허가 받을 것. 그래서 50 팔 때 안 받고 1년 이에 또 50을 팔 때는 100으로 보니까 허가 받을 것. 아까 했던 거. 그리고 허가구역 지정 후 분할을 했대요. 허가를 안 받으려고 분할한 거잖아. 분할 후 첫 거래는 기준 면적 초과로 보고 허가를 받을 것. 편법 방지.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어. 일단 기준 면적은 뭐 뻔질나게 나오는데 일단 기준 면적을 외우시고 됐으면 요거 이제 주의까지 편법 방지까지 한번 읽어는 보자. 이렇게 크리스마스인데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송파.